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드릴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 멤버들 자기소개, 슬라이드 잠깐 남겨주셨지만 또 얼굴 보면서 좀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법은 아주 실험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하나의 블로그 글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의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완결된 하나의 롱폼의 아티클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은 하루에 한 달락씩 글을 씁니다. 그럼 5달락이 나오겠죠? 근데 어 5달락의 글이 나오면은 그게 뾰로롱 하고 이제 블로그 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은 어떤 도움을 받을 거냐면 다른 멤버들이 그 한 달락의 글을 쓰고 공유를 한 거를 읽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글이 되게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피드백 받은 글 사용을 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더 발전시켜서 그 일주일에 이제 하나의 글을 뽑아내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내가 하나의 글을 쓰고 한 달락의 글을 쓰고 남의 한 달락의 글에 피드백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의 글을 읽으면은 내 글을 쓸 수 있는 영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5일에 걸쳐서 쓴 5개 단락을 묶어가지고 피드백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블로그로 완성하는 건데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뭐 블로그를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글이 어땠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그룹 밖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해주진 않잖아요. 독자들이 뭐 읽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진 않고 토요일 날 글을 완성해서 외부에 공유하는 가장 큰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 글의 주제가 재밌었느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주제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해서 좋아요를 받거나 뭐 댓글이 달린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일부를 이렇게 글로 공유를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도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인가. 왜냐면은 그 내 글이 많이 읽히면 좋잖아요. 근데 나한테 여러 가지 글감인데 그중에서 어떤 게 또 반응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의 그 블로그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3주간 합니다. 한 달락 글 쓰는 거는 뭐 아무거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가이드를 드리면 지난 2년간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직무적으로도 뭔가를 하시고 취미 같은 걸 하셨을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은 본인이 되게 집착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은 글감이 되게 많을 겁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직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걸 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감을 찾는 데 있어 갖고 뭘 쓰지라는 고민을 하실 때 2년간 내가 정말 좀 지독하게 뭔가 이렇게 했던 게 뭘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수월하게 그 글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이어셋에서 연결해가지고 이게 그냥 하면은 되게 말소리가 좀 울려서 들리더라고요. 잘 들리세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2년간 학습해 왔던 걸 가지고 이제 글감을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한 단락을 쓰실 때 하나의 아이디어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긴 글을 지금 이제 단락별로 이렇게 몇 개를 써서 이제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단락의 그 글을 쓸 때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섞어버리면 뒤에 글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경험, 단편적인 생각,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이 한 단락이 내 글에 한 단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글을 쓸 때 우리가 추상적인 일반화를 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논픽션에서 되게 많죠. 논픽션에서 되게 많은데 그렇게 글을 쓰면은 사실 추상화된 거기 때문에 맥락이 너무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쓸 때는 사례를 항상 같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사례는 그 아이디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시나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된 어떤 상황, 경험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 가지고 같이 써 놔야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겠죠. 그리고 사례와 아이디어가 잘 섞여 있으면 그게 스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생각을 하실 때 사례는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화해서 이제 빤한 소리 같이 들리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 사례는 되게 소중합니다. 근데 그 사례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례를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 두 단락을 쓰셔도 되고 세 단락을 쓰셔도 됩니다 사실. 예 그럴 만한 시간이나 여유가 짬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 단락으로 제가 한정을 했는데요. 쓰다 보면은 탄력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죠? 탄력 받았을 때라는 거는 몰입이 되고 뭐 플로우 스테이트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탁 드시면은 계속 쓰셔도 돼요. 그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을 쓰시고요. 이 한 단락 쓰시는 것까지는 많이들 해 오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피드백이 사실은 이 스터디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해 주는 거가 핵심인데요. 피드백에서는 건설적인 피드백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그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난 분들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기 되게 이제 머뭇거리잖아요. 근데 익명이 되면 또 막 엄청 잔인한 피드백을 막 이렇게 날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건설적인 피드백이라 함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내용에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선할 방법 없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를 지켜 주셔야 다른 분들도 그 마음 편하게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 피드백을 이렇게 또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드백을 제공을 잘 안 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되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걸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좋아도 개선할 방법 없이 개선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는 금지합니다. 그러면은 개선할 방법이 보이는데 그 어 피드백을 주고 싶다 그 지점을 그러면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거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메시지만 남기는 거 제가 다른 글쓰기 스터디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응원하는 메시지만 남기는 거 하시면 사실 큰 도움 안 돼요. 예. "화이팅.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기분은 뭐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그런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가 되느냐? 요 위에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저 이제 어렵게 이렇게 만든 건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할 여지가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개선책을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본인만의 경험에 비추어서 쉽게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단락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사례를 나의 경험에 비춰서 가지고 있는 사례를 덧붙여 주는 겁니다. 사례는 많을수록 되게 이야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덧붙여 주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글을 가지고 다른 분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은 글쓰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글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톡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그 웹사이트 커뮤니티의 세부적인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이 글은 어디서 이렇게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중에서 이 글이 어떤 커뮤니티에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거기에는 이 글에 되게 공감할 만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거를 그 커뮤니티를 찍어서 알려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관련은 있어 보이는데 맥락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엉뚱하게 들리고 이 글의 핵심과는 좀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관련 있지만 좀 맥락이 다른 그런 엉뚱한 연결 지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맥락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관적으로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떠올리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 글은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읽습니다. 유머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구나.' 되게 참신하고 신박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서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얻게 된 레슨런이 있어서 그걸 썼는데 비슷한 거를 뭐 연애 같은 데서 비슷한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덧붙여 준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엉뚱하면 엉뚱할수록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매일 시작할 때마다 요 부분은 다시 리마인드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5개를 제공을 해 줘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 하나만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모여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쓴 글이거든요. 좋은 글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써 놨던 노트인데 그냥 어 이거 읽어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중에 피드백을 제공을 해 주세요 하나씩. 예 실제로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 잘하려고 하시면 예 힘들어집니다. 안 힘들게 해야죠. 우리 쉽게 글 써야 되잖아요. 예 용성님 감사합니다. 네 음 그러네요.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런 거 되게 많죠, 저는. 음. 네, 지용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 5개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걸 제가 화나면은 띄었어야 되는데 제가 차 채팅방에 그걸 남겨 두면 되겠군요. 텍스트를 복붙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튀지 마시고. 네네네. 됐다. 제가 너무 난해한 글을 가져왔나요? 저 되게 옛날에 그냥 스르륵 이렇게 하나 노트 써 놓은 거래 가지고 제 글이 그 정도로 엉망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덧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다른 분도 좀 부탁드립니다. 브런치요? 어. 사실 저는 브런치를 구독을 안 해 가지고 그런가요? 네, 제가 혼자만 했었던 생각이라 가지고 브런치가 그런 글 종류가 맞나 보네요. 브런치 주로 작가분들이 글 써주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글쓰기 방법, 경험, 어. 에세이 이런 거는 브런치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그냥 붙여 주세요. 그죠, 그죠. 사실 뭐 쪼금 더 니치하게 글을 쓰는 게 더 좋긴 했죠. 이거는 뭐 저 혼자 보려고 써 놓은 거라 갖고 그렇긴 한데 이거를 글 쓰는 쪼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 글로 이렇게 생각해서 쓴 글을 뭐 링크로 걸어 두면 자신 있는 걸 이렇게 걸어 두면은 거기에 좀 트래픽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음. 예. 종철님 얘기처럼 어 문장을 이렇게 리프레이즈 해 가지고 다시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어 예시나 이런 게 좀 어렵죠. 어려우신가요? 예시를 하나 붙이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딱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어린 20대 직장인들이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써 오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라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정리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제 자기 논리가 정리되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다른 분 예시나 커뮤니티나 다른 맥락에서 비슷한 이야기 뭐 요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좀 어려우신가요? 어떠세요? 그냥 자유롭게 오디오 키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네요. 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 생각을 정리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도 같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이거 뭐예요? 용승님이 보내주신 게 예, 그쵸. 생각은 글쓰기 자체가 생각이라고. 예. 리차드 파인만도 노트를 보면서 저게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노트에 생각을 적어 두셨군요라고 하는 기자한테 계속 따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죠. 글 쓰는 사실 저기 뭐야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 더 맞겠네요. 사례 커뮤니티 맥락이 좀 다른 얘기 요런 거는 좀 어떠세요? 부- 덧붙이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앞으로 3주간 엄청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딱 이렇게 안 떠오르나요? 사례는 금방 저는 커뮤니티 브런치 얘기가 커뮤니티 얘기였군요. 네. 그러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제가. 음, 음,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트 하는 거만큼이나 사실 말로 해보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 같아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확장되는 방법이고, 어, 커뮤니티, 그리고 하나 지금 나온 게 다른 맥락에서 이거 유사하지만 이런 개념이 다른 데 이렇게 좀 적용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녹음도 그런 방법이라고 하나 할 수도 있고 그게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다른 방법 그러니까 생각 정리하는 걸 글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글인 것 같은데 이거를 네. 독서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글로 적는 것 또한 독서력 그러니까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독서에 관한 관점도 얘기를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독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네, 학습 관련돼서도 그러네요. 예, 네. 예, 예. 네, 요런 식으로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어,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도 약간 좀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그쵸,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피드백을 받고 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내가 쓰는 글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이렇게 피드백을 막 이렇게 갈구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례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제가 20대 네네. 초반에 좀 그 게임 업계에서 좀 진지하게 좀 뭔가 마음을 담아뒀다 보니까, 네네. 하나의 그런 게임 내에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그 서로 이제 키보드 배틀을 뜬다거나, 그 우리 팀원들끼리 이렇게 좀 각자의 그 논리로 싸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상대방의 그 논리를 이기기 위해 저의 그 논리나 생각을 더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음, 좀 이상한 경우일 수 있는데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기 위한 마인드? 약간 이런 음, 식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도 되게 열심히 생각 정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약간 정리하면은 남한테 사실 이 의견과 반대되는 챌린지를 받을 때 내가 생각을 더 가다듬게 된다. 네, 아니면 남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논리가 정연해진다.
근데 말싸움 과정에서 감정의 영역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음. 같고 네네네. 논쟁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 그런 사례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덧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읽으면서 되게 좋은 거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글처럼 이렇게 드라이하게 쭉 쓰는 것보다 여울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사례가 그 스토리가 앞에 있으면 되게 흥미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네요. 종철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되게 지쳐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이 정도로 감정으로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이렇게 어, 그 확장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모아갖고 이제 토요일 날 열심히 재배열을 해가지고 글로 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어, 네네. 그러면 네, 다음 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파롤라님 제가 파롤라님의 글을 무단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파롤라님은 지금 아마 파롤라님은 지금 이제 참여는 어렵고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 여기 이 글은 저도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봐야겠네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다시 한번 이걸 공유를 드리면 이런 관점에서 참고로 이 글은 파룰라님이 완성한 글의 한 단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단 발췌를 해서. 아, 전 되게 좋아요. 저는 예, 예. 그래서 피드백을 써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피드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적절한 단어 같긴 하네요. 같이 같이 얘기를 발전시켜 봅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피드백이라고 하지 말아야겠네. 다른 단어로 써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글을 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피드백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러고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때 그 감정이 이렇게 싹 느껴지는 이런 글을 저는 감정이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많이 써와갖고 아, 예. 특히나 1번에 개선 방법이라고 있는데 개선 방법에서 개선이라는 거를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가 다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개선 방법이 아니고 발전 방법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1번을 빼버려야겠네요. 우리가 예.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한다고 생각을 그죠, 그죠, 하고 그죠. 그 예. 문제점부터 찾게 되는데 음, 그러네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야겠습니다. 연결 확장을 한다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예시도 더 붙이고, 더 많은 대화 노릴 수 있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커뮤니티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맥락으로 연결하고 확장한다는 개념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웅님 짱. 브런치. 원문을 봐야겠습니다. 원문이 더 궁금해져가지고. 예, 네네. 사실, 네네. 용성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 글을 맛을 살릴 수 있는 단어의 추천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이게 약간 에세이처럼 이 감정이나 이런 걸 다루는 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이렇게 음, 그 감정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뭔가 확 이렇게 그 도움을 드릴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원문을 읽어보니까 결국 네네. 원문에서 그 몇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문 중에서 뭔가 글에서 이미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음, 약간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붙이려면은 이제 글 전체를 읽고 글 전체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 되는데 이게 딱 거기에서 부분만 잘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피드백을 쭉 가야 해요. 이것만 음, 덜렁 놓고 읽을 때랑 본문 전체 읽을 때랑 완전히 음,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원래 이제 의도 자체는 아직까지 이게 완전한 이제 다 글이 되기 전에 사실 하나의 주제, 그 하나의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글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방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제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보자 이런 개념이긴 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단락만 보고 뭔가 제공해 준다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옆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살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덧붙임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냥 뭐 저는 말씀드렸던 게 태연님 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작을 하는 글이라거나 뭔가 정리가 딱 그냥 한 달락만 되어 있는 느낌이라거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읽었는데 얘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일부러 사실 이제 파룰라님의 글을 선택을 한 이유가 저는 거의 논픽션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글을 잘 안 써가지고요. 저한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글쓰기로 지금 같이 하신다고 들어오신 멤버분들 중에 일부 멤버분들 중에 얼마나 되신 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그 경험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또 글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발전을 함께 시켜볼 수 있을까? 이런 거가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좀 성격이 다른 단락을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는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의 성향에서도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그쵸, 그쵸. 네, 저도 이런 감정적인 에세이나 이런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피드백을 주기가 좀 어려워. 이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낯설다 보니 음, 이걸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이런 글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다 좀 더 다각도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근데 뭔가 논리적인 그런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반대로, 네네. 이 글의 느낌이 나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그 약간 이제 그, 글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그런 이제 함께 이렇게 발전시켜주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이 글 자체가 주는 그 느낌과 내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을 그냥 네.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낯선 이런 주제와 이렇게 피드백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좋네요, 좋네요. 예, 예. 이거 제가 케이스 스터디 준비한 게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음.
사실 파롤라님의 글이 네네. 그러니까 저는 피드백이 어려운 것보다 그 피드백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데 약간 좀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에 따라서 또 떠오르는 다른 감정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말씀드려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좀 수월할 수도 있는 거죠. 막 논리적으로 뭔가를 따져갖고 뭔가를 찾아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하면은 또 골치 아픈데 네. 아이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상 파룰라님의 원글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글이었어요. 응? 예.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글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이제 감정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묘사를 잘 해 두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난 진짜 건조한 사람이구나. 빼짝 말랐구나 나는 진짜. 수분이 하나도 없구나.' 막 이런 느낌이 저의 글은 진짜로 예. 음. 예. 아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용석 님이 해 주신 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인데 뭐 이렇게 문장의 위치를 바꾸거나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아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요런 식으로 하면은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원글을 쓴 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썼을 때는 느낌은 좀 어떻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글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내가 다시 한번 글로 표현을 해 주는 게 원글을 쓴 분한테 되게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에세이 막 이런 걸 많이 써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진짜는 잘 모르겠어요. 파롤라 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지웅 님 얘기도 되게 공감이 가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함께 글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피드백이 아니고 함께 글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 가죠. 함께 글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를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 몇 개 항목을 금방 얘기가 나왔던 고런 점을 고거를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매주 어 매일 아침에 이제 "자 오늘 글을 시간 되실 때 써 주세요."라고 올릴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리마인드를 드릴게요. 그거 거기에다가 덧붙이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발전시키려고 했더니 이런 걸 더하니까 더 되게 좋더라." 뭐 이런 것도 그런 얘기를 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되게 좋을 텐데. 바쁘시죠 여러분. 네. 음. 뭐 채팅방을 이용을 하죠 뭐. 네. 제가 그 부분은 계속 좀 여쭤보고 어 그러네요. 예. 파롤 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되게 궁금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잘 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피드백은 올리면은 이제 그날 어 이제 본인이 글을 하나 올리고 단락을 하나 올리고 다른 사람 최소한 한 사람한테 가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되면은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이렇게 뒤늦게나마 다른 분이 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남겨 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글을 근데 글을 이제 늦게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오는 시간은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길 오늘
오늘까지 와가지고 오늘 밤에 늦게 올리면은 뭐 다음 날에 다른 분이 내 글을 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오실 수도 있고, 예. 아침 일찍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럼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가 월요일부터 총 3주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별도의 그 온라인 세션은 없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났으니까 축하합니다 하고 맛있는 음료수나 뭐 맥주 캔 하나씩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그냥 얘기 잠깐 하는 그런 이제 졸업식이 있을 거고요. 졸업식은 27일 날 밤 9시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개하는 거였고요. 네, 이제 그 참여하고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소개. 자기소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전에 사운들리라고 하는 IT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7년 정도 운영하고 IP 매각한 다음에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글쓰기하고 노트하는 쪽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역 근처 살고 글 쓰는 주요 주제는 그 사업의 핵심이 저는 어떤 물건을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면 미친 듯이 팔릴 거다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잘 팔릴 거냐 하는 그 부분을 되게 이제 불확실한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화해서 되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 뭐 이런 쪽 개인 지식 관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투자 쪽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고민은 뭐 술 얘기는 엊그저께 했으니까 또 뭐가 있지? 요즘 고민은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네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보통은 밤 늦게 이제 사회인 그 농구 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9시 이후에는 요새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농구를 못 해갖고 농구를 안 하니까 이제 배가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 건가? 막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종철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윤종철이라고 하고 대학원 과정생 박사학 과정에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이 글쓰기 이 모임에 참여한 게 제가 아까 그 소개 그래서 올려드렸듯이 제가 그 스트렝스 파인더를 이용해서 찾았던 강점 중에 그 강점 중에 글쓰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강점들이 있어서 이제 글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쓰고 이제 하다 보면은 생각이 너무 확장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주제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조언을 받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요즘 고민도 결국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저의 강점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에 또 어떻게 도움이 될까가 요즘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철님한테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그게 이제 글에 한번 몰입이 되면은 엄청 네. 생각의 확장이 많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제가 최근에 한번 그냥 시간 제한을 15분 이렇게 제한하면서 조금씩 글 쓰는 걸 연습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글들이 많이 제한이 되면 그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글들이 좀 제한이 되면서 좀 정제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혹시 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거 시간을 조절,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글을 쓰자라고는 따로 도전을 안 해봤던 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몰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오면서 처음에 이제 글쓰기에 대한 주제를 쓰다가 갑자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끊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제 일단은 그대로 지속을 쭉 해버리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은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시간 제한을 따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보통 뭐 다른 일 때문에 멈춘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정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웅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매드워커라는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8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약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스토리라는 거를 내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 스토리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잘 녹여낼 수 있을까가 이제 많이 고민되는 포인트이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연간 목표에다가 그런 걸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아니, 뭐,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글을 쓰자, 뭐, 블로그 글을 쓰자, 꼭 쓰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브런치 가입도 한 4년 전부터 해놨고, 근데 하나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제적으로 글을 쓰는 스터디가 있으면 일단 쓰지 않을까, 일 삼아서라도.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하게 됐고, 다른 글에 대한 피드백이나 정리하는 부분에서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같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의 접근 방식은 좀 아직은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리자드 또 야간 타고 되나요? 아니, 주식하시는 분 아닙니다. 계신가? 예. 제가 그 지웅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터디 모임에서 자기소개도 이렇게 하셨어 갖고 그때 어떤 분이 블리자드를 MS가 인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투자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네. 혹시 그 지웅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는 분 있을까요?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음. 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진 않았는데, 네. 모바일 게임에서 스토리를 녹여내는 거하면 약간, 그러니까 게임의 키워드에서 좀 이야기하면 게임이 자체가 그 OTT 플랫폼과 다른 점이 내가 직접 참여해서 이제 반응을 얻어내는 그게 가장 차이라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저는 콘솔 게임이나 스팀 게임 이런 스토리류 게임에서는 많이 느껴졌는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어떻게 지금 되는지 그냥 모바일 게임을 안 하는 사람 기준에서 갑자기 궁금해지게 됐어요. 이게 완전 노벨 형식으로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냥 소설 플레이하고 그다음 이제 게임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그래도 저도 그냥 막연하게 갑자기 궁금하게 됐어요. 일단 게임에서도 보면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뭐 지금 게임에서 말씀하시는 액션 어드벤처, 뭐 예를 들어 뭐 언차티드나 아니면 라스트 오브 어스. 뭐 라스트 오브 어스, 뭐 언틸 던 이런 애들은 굉장히 스토리나 그런 내러티브를 전달하기 좋은 매체들이에요. 맞아요. 일단 의도된 대로 쭉 진행을 하면 되고 그 의도된 감정과 의도된 포인트를 기획자가 이제 충분히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장르 도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장르를 도전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장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바일 게임들은 유료 게임으로 했을 때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임 만들 때 한 50억, 100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100억에 들어가서 개발비를 넣어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한 8년 전, 9년 전에 애플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100억을 넣으면 120억 정도 벌었어요. 한 20억 정도 번 거죠.
그때는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100억을 넣어서 게임 만들면 10억도 안 벌려요. 네. 유료 게임은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면 결국엔 이제 서비스형 게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흔히 욕하시는 뽑기 가차형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차 들어가 있고 주구장창 서비스 나오고 신캐 나오면 그거 사야 돼. 맞아요. 네, 그런 게임들의 형태로 가는 이유가 들어간 개발비도 뽑아야 되지만 결국에 게임도 일종의 서비스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료 게임이 안 되니까. 영화를 안 보면 렌탈로 가야죠. 네, 근데 다만 그럼 이쪽에서 스토리로 성공한 게임이 없느냐? 사실 잘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1년에 매출 2조 원을 벌어다 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하나가 모바일 게임. 말 달리는 그건가요? 아, 말달은 그 뒤에 나왔고요. 말달은 이제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곧 아마 얘가 2조 원 도달할 것 같고요. 그 전에 한 4년 동안 계속 매년 한 2조를 찍어서 소니한테 플레이스테이션 5를 만들게 해줄 게임이 있거든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고. 세이버는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종종 들었습니다. 네, 이 게임이야말로 딱 스토리가 다 집중을 해서 모든 게임 콘텐츠를 이끌어 나가고 스토리 때문에 그 콘텐츠를 그 가차를 긁어야 되고 스토리 때문에 게임을 해야 되는 좀 약간 특이한 장르의 게임이거든요. 뭐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재밌지만은 결국 그 스토리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소설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쪽 부분들을 좋아하시게 되고요. 한국에서 비슷한 장르로 그러니까 비슷한 어프로치로 접근한 곳이 콩 스튜디오가 만든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디언 테일즈 같은 경우에도 어프로치가 비슷합니다. 게임에서 스테이지나 이런 데서 중요한 거는 뭔가 사람들한테 보통 허들 같은 걸 줘가지고 그걸 넘기 위해서 과금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나 이런 스테이지에서 내러티브를 던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규 캐릭터를 사고 싶어서 사람들이 결제를 해요. 맞아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가디언 테일즈가 괜찮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모바일 게임에서도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웅님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여울님 그 얘기 아닙니다. 네. 여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현재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분야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현재 서울을 이제 2호선 기준에 든 신도림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저도 좀 하나의 그런 블로그 글을 좀 제대로라도 써보고 싶은 마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막상 글을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나열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고 그냥 좀 테크니컬적 관점이나 그런 좀 스킬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성을 한번 해보고 그냥 글쓰기 습관까지 길들이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고민은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달리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 글 쓰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울님한테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여울님 게임 얼마나 잘하세요? 저요? 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게임에 있는 그 구성 요소에 최대한의 그 비율, 그러니까 시장에서 치면 그 개꿀이라고 표현되는 그 비율 있잖아요. 그런 비효율이나 저 요즘은 게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팀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그냥 같이 일반으로 하는 거 아니면 요즘은 게임 안 하고 예전에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그 세계 3등? 그냥 이제 시즌 1, 2 때 시즌 3등 해가지고 그 프로 게임단 들어가가지고 프로 게임을 했는데 제가 장난하지 않나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효율이나 하나의 그런 구조적인 이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득을 버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이게 설파가 되면 저는 이제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능의 영역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코치까지 했다가 코치까지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리서치와 연구해야 되는 그 값어치에 비례해서 선수가 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 밸류를 안 만들어주면 제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포기를 하고 군대로 런했습니다. 아니 그 여울님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게임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는 거면 네. 게임 회사들한테 그런 거 컨설팅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돈 그거 되게 많이 벌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건가? 아 그게 그 밸런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마다 그 게임 업계에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데 일단 프로 게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초단위,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의 그 이야기랑 개발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요. 개발자가 생각하는 게임하는 사람들은 하위,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즐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진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상위 한 10% 정도 되는 그냥 그 대학교로 치면 인서울, 건대, 뭐 동국대 이 정도 수준으로 재밌게 즐기는 사람들, 그 저의 영역까지 오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밸런스를 저의 영역까지 잡아버리면 이게 너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의 다각도의 관점과 그런 맵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효율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건의를 한다 해도 이건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게임이라는 업계는 비효율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효율을 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웅님 아셨어요? 뭐 어떤 걸요? 아 여울님이 옛날에 그런 게이머 하셨다는 거? 그러고 보니 오버워치 게이머 중에 여울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다른 닉네임 사용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여울로 좀 살아가려고 가면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오버워치 할 때 주캐 뭘로 하셨어요? 주캐는 자리아가 한창 좋아서 줌바 손도 많이 했었고 자리아랑 윈스턴 그 두 개 많이 다뤘어요. 이게 재능이 안 되니까 딜러는 못 합니다. 그냥 저는 언제부터 손이 안 돼가지고 안 되던데요. 당시에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블리자드도 완벽하게 밸런스를 좀 매칭시킨 상태가 아니어서 좀 좋았어요. 그런 제가 했던 캐릭터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좋았던 적도 있었고 그 시장에서 말하는 그 투자업계에서 말하는 건 비효율이지만 그냥 게임 쪽에서는 개꿀? 아니면 그냥 똥캐?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제 롤도 신캐 나오면 일단 신캐한테 버프 1, 2주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신캐가 랭게임이든 뭐든 한 번 맞아요. 시키주면 압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너프 시키고. 예.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등장 안 하면 그 신캐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그 네. 스킨도 안 사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죠. 맞아요. 무조건 캐릭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최초에는. 그래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한 가지의 챔피언만 파는 이른바 장인 그런 류의 스타일은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실시간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는 게임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장인들도 아이템이나 그런 맵의 구성 요소의 비율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게임 전반에서 일어나는 그런 밸런스 패치에서 생기는 그 비율을 계속 이용하면 게임을 그 실력에 비례해서 보다 점수를 높게 가져갈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글 안 쓰세요? 이니 야, 되게 이거 잘못 쓰면 어그로 엄청 끌 거예요. 어그로 아시잖아요. 이거. 어그로 끌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늘 말했지만 저는 약간 좀 자존감이 없는 건가? 이게 제가 게임을 했던 그 과거의 행동이 저는 항상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성공하지 아. 못했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요. 이 어른들의 시선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이 디폴트 패스밖에 모르는. 이게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 완전 압정 구조다 보니까 그 완전 1% 중에서도 1% 완벽하게 성공을 한 사람 쪽에 이제 아, 마케팅이 몰두가 되다 보니 예. 저는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재능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여울님이 다른 거랑 이렇게 인터섹션이 돼가지고 그 이전의 경험을 되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여울님 반갑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사실 여울님하고도 저는 되게 몇 번 스터디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주시. 네. 네, 아무튼 네. 용성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울님 소개가 너무 화려해서 네, 저는 지금 제주도 이주한 지 6년 정도 됐고요. 잘 아시는 삼다수 만들고 있는 그 제주개발공사에서 그 업무 일하는 방식 혁신 전략 쪽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쪽 부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원래는 영업 마케팅 베이스고요. 사기업에 오래 있었고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그냥 꾸준히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지난번 우리 글쓰기 모임에서 배웠던 거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제가 글 쓰면서 느끼는 게 결국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치를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뭔가 구조를 예쁘게 만들어야지, 문장을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노트 테이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꾸준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민은 저도 건강인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를 했어요. 공기업으로 온 거고. 아, 그래서 제가 해가 갈수록 좀 잠깐 나아지긴 했지만 생활에 제약이 좀 있거든요. 업무에 제약도 있고. 근데 여기 회사에서는 아플 때 쉴 수 있으니까요. 공기업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니까 수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24시간이라면 저는 아픈 거 다 계산하면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 이 질문들이 되게 다들 조심스러워지는데 아니에요. 숙연해지고. 그게 되게 네. 애매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죽거나 이런 병은 아니에요. 그냥 네. 삶의 질만 파탄시켜는 좀 그런 쪽이라서 아, 조심하세요. 이거 막 그 버닝아웃 되거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좀 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똑같대요.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러는데 선천적으로 그 몸이 못 받쳐줬을 경우에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선을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 좀 힘든 거죠. 관리하기가. 어. 저는 용성님 이전에 소개하는 때 들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네. 되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되게 많은 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맞아요. 취미도 되게 다양하셨고. 음. 근데 그런 게 이제 몸이 버틸 수 있는 이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가 보네. 네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 사실 저는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고 넓고 얇게 안다고 그래도 여울님처럼 한쪽으로 깊게 들어가거나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뭐 한 분야에 깊게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토탈 경험치를 합쳐 놓으면은 비슷하거나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아프니까 되게 억울하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프지 않게만 관리해 주면은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네 한계만 알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좀 깨달음이 많이 왔죠. 아, 노력만 해서 무조건 많이 하고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몇 가지만 선택해가지고 현명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전 용성님을 든 생각이 응, 이게 정말 건강과 이게 되게 다른 이야기라 그러지만 응, 응. 이렇게 인사이트 이 풀이 되게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다 보니 글쓰기 이런 관점에서도 되게 그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본받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막 아파요. 뭐 이렇게 자기소개 하시니까 미안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괜찮아요. 여울님 예. 유머 포인트, 웃음 포인트는 약간 좀 예, 좀 달라요. 달라요. 예, 되게 그래도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미가 서핑이고 원래 X게임 아. 쪽, 익스트림 쪽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약간 디버프 걸렸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네. 그러네요. 진짜 저는 용성님이 그 종철님 써주셨는데 이제 용성님 경험 자체가 너무너무 흥미로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읽고 막 힘도 많이 날 것 같고. 예, 네, 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용성님. 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슬랙으로 월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공지를 드립니다. 공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글 열심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글 읽고 많이 발전시키는 데 도움 주시고요. 네, 그래갖고 3주 뒤에는 되게 친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쫑파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부분 설명하는 것만 좀 잘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공유 드릴게요. 예, 용성님의 글이 또 따로 있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예.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잘 보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울님, 네, 스팀 게임 알아세요? 스팀 게임 최근에 하나 했어요. 뭐 하셨어요?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고. 그 요즘에 엄청 인기던데. 그 30분 살아남기 맵 빼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게임 얘기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재밌었어. 저도 게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반가워요. 아무래도 예. 이게 남성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의 공감대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이제는 FPS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옛날에 하프라이프하고 퀘이크 쪽부터 시작했거든요. 저희 퀘이크 3 한 판 할까요? 지금 한번 조준 가죠. 지금 조준이 안 돼요. 레일건이고 뭐고 다 빗나가요. 네, 로켓- 이거는 격투 게임도 요즘 못 해요. 철권도 원부터 오래 했었는데 요즘에 그냥 동네 북이에요. 가면 두들겨 맞고. 근데 그 철권이라는 게임이 워낙